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임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 두 번째 주제인 클라우드 경력 개발을 위한 AWS 자격증 취득 노하우라고 하는 세션 주제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존 어소라이즈드 인스트럭터로서 아마존 공인 강사입니다. 제가 AWS에서 재직한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되고 있고 자격증을 이렇게 5개 정도 있는데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사항이나 아니면 AWS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테크니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에서 앞서 박태진 강사님처럼 저도 이제 클라우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자격증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끝나고 편히 질문 주시면은 저나 아니면 저기 계신 류현진 님께서 저희가 끝나고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끝나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과 자격증이라는 주제로 AWS 클라우드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2023년에 자격증 정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된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험 보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장이 있고 온라인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시험 칠 때의 유의사항과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 준비와 합격을 위한 노하우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목차만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증 준비부터 그다음 실제로 시험을 치는 과정과 마지막 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정보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 없는 내용일지라도 필요하시면 또 질문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세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력 개발과 자격증이라는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WS 공인 자격증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자격증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WS 공인 자격증은 아키텍처, 개발, 운영 등의 다양한 IT 영역의 지식, 기술, 업무 역량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 자격증은 전부 다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레벨부터 중급, 그 다음 고급, 그 다음에 전문 지식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격증을 갖춤으로써 여러분들이 AWS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AWS 공인 자격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경력을 전환하려는 경우 혹은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정받으시고 싶으실 때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주시면은 AWS에서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클라우드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스킬을 익히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싶으실 때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23년도에 바뀐 시험 자격 정보에 대한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AWS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파운데이셔널이라고 써있는 기초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에센셜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미만의 클라우드 경험이 6개월 미만일지라도 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AWS 클라우드 사용 경험이 있으실 때 좀 더 취득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의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설계하거나 운영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는 정도라면 따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2년을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다, 아예 지원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사용하셨으면 이 정도 레벨을 취득하실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문 영역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AWS의 경험과 그 다음 해당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스드 네트워킹, 그 다음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시큐리티, SAP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클라우드만 잘 안다고 해서 따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네트워크의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혹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머신러닝 이런 관련한 전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AWS 요 전문 영역 자격증을 취득하시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별 시험 계율을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 환율이 좀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불, 그 다음 150불, 300불이었는데 옛날에는 뭐 10만원, 15만원, 30만원이라고 쳤으면은 지금은 이제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한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레벨별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문항은 프로페셔널 영역을 제외하고는 65문항입니다. 그래서 65문항의 문제를 이 시간이 레벨별로 좀 틀린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90분,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는 130분, 그 다음에 시소프스 시스템 오퍼레이션 어드미니스터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은 유일하게 180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는 다 130분이지만 시소프스는 180분 이유는 실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콘솔 화면을 통해서 내가 직접 클릭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객관식 보기로 되어 있는 이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문 영역과 프로페셔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0분, 시험이 180분이기 때문에 3시간 가량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3시간 동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3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놓고 마시면서 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치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치실 때에는 이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90분,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에 720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되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2023년 AWS 자격증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뒤에서 제가 자격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건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2022년 11월 14일에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Professional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시험이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예전에는 이제 PSI라고 하는 그 자격증 주관 업체가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펄슨 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만 AWS 자격증 시험 접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펄슨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 3월 7일부터 데브옵스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자격증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데브옵스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브옵스 프로페셔널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3월 7일 전에, 내가 그 전에 생각이 있으시면은 취득을 하시면 되고, 혹시 나는 바뀐 다음에 치겠다 하면 그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8일 얼마 안 남았죠? 그때부터 디벨로퍼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 자격증 그 시험 문제가 한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AWS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좀 자주 서비스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험 예약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AWS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예약을 하셔야겠죠. 예약을 하시는 방법은 aws.training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약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1일부터 펄슨 뷰라고 하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저희가 시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 펄슨 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여기 서울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경기도 혹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시험센터가 좀 우리 집에서 멀어서 불편하다, 내가 직접 오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험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온라인을 어떻게 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치실 예정이시라면 시험은 미리 예약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저의 팁인데, 참고로 지금 아까 전에 만료된다라고 하는 데브옵스 프로페셔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날 만료인데 3월 7일까지 이미 자격증 좌석이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프라인 자격증 시험장에서 치는 게 조금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또 하나의 팁인데, 시험 시작 24시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매를 해놓고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24시간 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리 예약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너무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바꾸시면 되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 2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내가 데브옵스 이번에 시험 바뀐다고 하니까 3월 6일 날 미리 예약을 해놔야겠다 해서 3월 6일 날 결제를 해놓고 한 3월 3일까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300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빨리 변경을 하는 거죠. 시험 날짜를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을 하는데 2번까지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번 지나면 그냥 취소를 하면 됩니다. 취소를 하면 다시 돈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취소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능한 시간에 한 번 더 시험을 신청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합격자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WS 자격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요.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합격자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고 AWS 자격증에 대한 그 혜택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서 자격증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50% 할인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저의 팁은 아까 전에 제가 가장 쉽다고 했던 파운데이션에 있던 CPE를 먼저, 혹시나 아직 취득하시지 않았다면 CPE 100불짜리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 다음 자격증을 치시게 되면은 50% 할인 쿠폰이 발급이 되니까 그걸로 다음 자격증 시험을 치시는 거죠. 비싼 것들
그런 거는 50% 할인 쿠폰으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공합니다. 뒤에 가서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연습 시험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바우처가 하나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CP를 치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 바우처를 이용해서 연습 시험을 한번 치르신 다음에 프로페셔널이나 어소시에이트를 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들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자격증 요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장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크레들리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렇게 배지 형태로 제공이 돼서 그걸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SNS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그 배지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AWS 서밋, 혹시 행사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서밋이나 아니면 리인벤트 이런 행사를 할 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뭐 VIP 라운지나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거나 아니면 굿즈, 티셔츠나 이런 것도 주니까 혹시라도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고 행사장에 방문하면은 이런 혜택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시험센터 수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치실 때 수업 요령과 온라인에서 수험을 치실 때 수업 요령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치실 때에는 시험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물론 그 오프라인 시험장에서 시험을 쳐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쳤을 때는 그 코로나가 조금 심할 때여서 그 체온 검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가셔서 체온 검사도 하시고 뭐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시험장에 익숙해지신 상태로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여러분들 아셔야 될 점은 반드시 요 AWS 자격증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시험이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여권, 그 다음 주민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지금은 실내 마스크 제한 때문에 어떻게 시험 정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최근에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가 없었을 때,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될 때는 마스크가 없으면은 입장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시험을 치실 때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실 때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소스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AWS 콘솔에 들어가서 내가 뭐 이거 만들어보고 할 건 없고 시소스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객관식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실 때에는 남은 시간과 현재 푼 문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내가 한 요 정도 남았으니까 한 문제당 3분 정도 잡고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 시험장에서 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식 섭취나 음료수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시고 그 바구니 하나 주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간식이랑 음료수 넣고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건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시험은 그 종이로 푸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켜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칠 것인지 한국어로 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데 저의 권장은 영어가 한국어보다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일반적인 한국인이시라면 한국어로 시험 신청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영어로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치시다가 이거 좀 한국어 좀 번역이 이상하네 할 때만 영어로 바꾸셔서 풀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딴 자격증은 2개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내가 시험장을 예약을 미리 못했다거나 아니면 시험 환경이 여의치 않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너무 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사항들이 좀 필요한데 웹캠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 있어야 되고요.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예약한 다음에 내 PC 환경에서 시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라면 동생이 이렇게 시험 치고 있는데 방문을 팍 열고 형 뭐해? 이렇게 하면은 바로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방은 반드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셔야 되고요. 책상 위에도 모니터나 TV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로 다른 전자기기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시킨 다음에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에다가 시험 치르기 전에 여권을 옆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이제 웹캠을 통해서 이렇게 여권을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네, 수험 관련 사항은 아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똑같고요. 남은 시간 표시되는 거 똑같고요. 푼 문제 표시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시험을 치시다가 요거 조금 어려워서 이따 풀어야겠다 하는 이렇게 체크 기능이 가능합니다. 체크해놓고 이따 푸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캠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풀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웹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때 들어오는 그 감독관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온라인으로 한 4번 쳤는데 전부 인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조금 듣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슬랙이나 크롬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다 종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분증,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옆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제가 최근에 쳤을 때에는 그 QR코드를 딱 찍으니까 이 사진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네, 음료수를 준비해 두는 것은 오케이라고 저기 써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쳤을 때는 이것도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을 중간에 갈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옵스, 프로페셔널,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동안 시험을 쳐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미리 사전에 화장실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누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실격이 되니까 반드시 방문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시험 치고 있음 아무도 들어오지 말 것 이런 거 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도커 이런 거 띄워두는 것도 당연히 안 되니까 미리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 자격증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수준이 나올 건데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이드 한번 보시고 샘플 문제 한번 보시고 요 정도 내가 풀 정도가 됐다 라고 준비가 됐을 때 시험을 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자격증이 1, 2만 원 하면 그냥 100번도 치면 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300불이면 거의 얼마죠? 한 36만 원, 40만 원 가량 됩니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샘플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풀만 하겠다 라고 할 때 시험을 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AWS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가면 스킬빌더라고 하는 저희 AW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AWS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찍고 왔거든요. 제가 나와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그 자격증 준비 과정, 디지털 과정을 제가 찍고 왔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습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시험을 보시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샘플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샘플 문항은 시험 자격증 신청하는 곳에 보면은 샘플 문항 10문제 해가지고 PDF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PDF를 딱 보시고 이 문제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보시면 되는데 해설도 제공이 되니까 이건 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세트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빌더라는 사이트, 거기서 동영상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 문제도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시험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합격하면은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하나 준다고 했죠. 연습 문제 바우처. 요게 바로 연습 시험입니다. 아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무료 바우처가 없다면 얼마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 원 정도 내면은 연습 시험을 돈 내고 풀어볼 수 있지만 다시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가 됐을 때 나 이제 진짜 한번 시험 쳐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돈 내시고 보시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이용해서 연습 시험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플 문항은 시험 신청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것, 연습 문제 세트는 스킬 빌더 들어가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연습 시험은 돈 내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리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까 전에 그 샘플 문항, 연습 시험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내가 이 서비스가 부족했구나. 아까 전에 박태준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서비스 중에서 내가 RDS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RDS 시험 문제 딱 보고 내가 RDS 잘 모르면 이때 RDS를 좀 더 공부하셔서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팁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Q&A, 사전 Q&A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드리는 팁은 시간 분배에 신경 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SA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떨어졌냐면 앞 문제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신경 쓰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문제는 체크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푸세요.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넘기면 나중에 뒤에 가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문제는 뒤에 가서 푸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점수는 여러분들이 1000점을 맞으시든 900점을 맞으시든 720점을 맞으시든 어차피 합격, 패스 or fail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문제 틀려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보고 요거는 확실하게 모르는 게 한 4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요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아는 거 보고 헷갈리는 거 몇 문제인지 딱 계산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소시에이트는 65문제 중에서 한 18문제 정도 틀려도 되니까 그러면 뭐 한 4문제 정도 중에서 3문제만 맞추면 되겠네 정도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점이 아닌 문제들도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요게 시험 가이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5문제 정도는 내가 푸는 문제 15문제 정도는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점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뭔가 부정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모릅니다. 끝나고도 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풀다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들은 슉슉 넘겨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합격 안정권이 아니라면 아까 체크해뒀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닌 것부터 소거하면 되고요. 저의 팁인데 가장 뭐뭐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가장 관리가 쉬운, 가장 뭐뭐한 요 가장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뭐 DMS 서비스 아까 설명했었죠. 그런 거 보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이런 것들 혹은 여기 밑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AWS 클라우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반 서드파티 솔루션보다는 AWS가 들어간 게 일반적으로는 정답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요거는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과 전문 자격증을 위한 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 정도 시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력을 유지하는 채로 혹시 치다가 좀 정신이 혼미하다 싶을 때 잠깐 쉬었다가 한숨 한번 쉬시고 호흡 가다듬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푸는 것을 권장드리고, 온라인 시험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R코드는 그 스킬빌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디지털 강의로 클라우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나 이제 테크니컬 트레이너들을 불러서 기업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테크니컬 트레이너인 저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디지털 과정을 들으시면서 실제 클라우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시험을 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Q&A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3문제나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2개만 하겠습니다. 자, 위에 비전공자를 위한 문제 접근법이나 단기 취득 방법 같은 공부 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제를 푸시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스킬빌더, 아까 들어간 스킬빌더에서 보고 공부하고 다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분야에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학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력 개발. 자, 요 2개의 질문은 자, 뒤에서 발표해 주실 한지님께서 경력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한지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지님께 질문을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0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끝나고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